여러분, 혹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이 책에는 우리 사회가 가장 이야기하기 꺼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엄청 궁금해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 그리고 품위에 대한 아주 솔직한 대화인데요. 사회가 정해놓은 이게 맞아 하는 규칙이랑 개인의 자유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정말 대담하게 파고들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서만큼은 규칙이 이렇게 엄격할까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왜 유독 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금기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생각에 균열을 내는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책의 대답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예의를 어겨라. 이 한 문장. 와, 정말 세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품이라는 걸 정면으로 거부하라는 건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품위 규칙을 깨라입니다.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따르고 있는 그 품이라는 게 혹시 진짜 도덕이 아니라 그냥 남들 눈치 보느라 내 기쁨, 내 경험을 꾹꾹 억누르는 족쇄는 아니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규칙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죠. 책에서 말하는 품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에 따라서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어떨까 하는 그런 외부의 압력에 가깝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왼쪽의 품위는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서 내 최고의 기쁨을 막는 것에 가깝다면 오른쪽의 진정한 도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주제, 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이 사생활, 그리고 성과 관련된 이 수치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나하나 분해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책이 던지는 질문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요. 뭔가를 숨긴다고 해서 그게 신성해질까요? 우리는 보통 성적인 건 좀 감춰야 그래야 뭔가 신성하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책에서는요, 완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숨기는 게 신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순간들, 결혼식이나 세례식 같은 거요. 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숨기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신성함을 뺏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아주 그냥 제대로 꼬집는데요. 사랑의 표현인 성은 그렇게 꼭꼭 숨기면서 어떻게 파괴의 상징인 폭력은 뉴스나 영화에서 그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죠. 책은 바로 이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외설이라고 아주 그냥 일침을 날립니다. 자, 그럼 이런 주장들이 도대체 어떤 철학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서 인간을 세 부분으로 이뤄진 존재로 보는 이 책의 핵심적인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책에 따르면요, 인간은 그냥 몸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몸, 마음, 그리고 영혼,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아주 입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셋은 각각 원하는 게 다릅니다. 보시면 각 부분이 관심 갖는 게 완전히 달라요. 먼저 몸은 어때요? 당연히 생존에 필요한 거, 돈, 섹스, 권력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근데 마음은 좀 달라요. 다른 사람과의 교감, 창의성, 내가 성장하는 거 이런 걸 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걸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진짜 성숙한 사람, 진화한 인간은 이 세 가지 목소리를 다 듣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가장 큰 배신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작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 근데 왜 배신하느냐?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이 지점에서 내 안의 진실과 바깥 세상의 관계, 그 사이에서 깊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결국엔 그것도 똑같은 배신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나 자신을 저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배신이다. 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게 가장 최악의 배신이라는 거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문장이에요. 자,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성과, 자기 몸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이 딱 비교되죠. 왼쪽이 우리가 흔히 봐왔던 수치심 기반의 방식이에요. 아이가 자기 몸에 대해 궁금해하면 덜컥 겁부터 내고 몸을 가리기 바쁘죠. 반면에 오른쪽, 책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아이의 발견을 축하해주고 나체를 자연스럽고 멋진 일로 여기죠.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거란 걸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책이 부모님들한테 해주는 조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몸이나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죄악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면서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하할 일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라는 거죠. 자, 이제 대화가 정말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향합니다. 서로 합의만 했다면 성인들 사이의 성관계 중에 하면 안 되는 종류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변태적이라고 부르는 행위나 사랑 없는 섹스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기에 대한 책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해요. 딱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둘째,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황금률 같지 않나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섹스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이 책의 마지막 대답은 이 두 문장으로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즐겨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에 얽매이거나 중독되는 게 아니라 삶이 주는 모든 경험을 그저 순수하게 즐기라는 거죠.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도발적인 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